병이 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많은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는 시대예요. 이게 이제 의학을 우리가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제가 세 가지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서양의학적인 방법, 동양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걸 이제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의 의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물질적인 것 쪽으로 발달이 돼요. 마인드와 스프릿 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은 조금 더 또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병이 다 이렇게 해결한다라고는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역사를 다 봐도 지금이 가장 많은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시대는 열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그래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중년 이상 되면은 상당수가 만성질환 하나씩 갖고 계시고, 또 한두 가지 약물 다 복용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라고 하는 그런 의학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인드와 스프릿을 같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바디와 함께 마인드와 스프릿을 같이 치료하는 이런 의학들이 지금 통합의학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이름으로 과거로 봤을 때는 과학적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데 활용하는,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병이 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가 바로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음식의 본성, 마음의 어떤 본성, 여러분들이 습관의 본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도의 본성, 이런 것들이 멀어지면은, 이런 거에서 어떤 균형이 벌어지면은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원인 자체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은 세포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세포를 어떻게 치료할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문제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입이 느끼는 맛, 세포가 느끼는 맛, 음식을 우리는 그냥 뭐 똑같다는 생각, 아니면은 뭐 이런 생각 자체도 없이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것과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정제 가공한 식품들이에요. 2차, 3차 정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뭐 가공식품이야, 인터식품 포함해서. 그런데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은 식이섬유도 좀 풍부해야 되고, 효소도 좀 듬뿍듬뿍 들어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좀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을 세포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입이 좋아하는 식품 대표적인 것이 하여튼 달고 짭짜름하고 튀고 볶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입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서는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만 해도 막 대기업들은 몇백 명씩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정제 가공하면 할수록 세포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한번 또 조금 이렇게 열고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입이 좋아하는 식품을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허기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마음의 허기를 느낄 때 이런 입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우리가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죠?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짜름한데 느끼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돼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탁이, 이런 식품이 현대인의 식탁을 점령하게 된 것, 이거 자체가 맛있어야 잘 팔리고, 잘 팔려야 또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어떻게 보면 물질이 또 발달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장에서 이 가공한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입이 좋아하는 식품으로 바뀌게 되고요. 세포에는 조금씩 불균형을 만드는 이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 아시잖아요. 자연식품이에요.
이거 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식품 안에는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딱 잡혔어요. 대표적인 식품으로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이 균형이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포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입에 조금 거칠어. 입 안에서 입맛으로 봤을 때 자연식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음식독은 이 입맛과 이 세포의 맛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마음에 허기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과식하고 습관이 들으면서 우리가 질병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입맛과 세포의 맛을 여러분들 알아차리는, 치유를 하려면 이 두 개를 구별하시고 알아차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입이 좋아하는 맛과 세포가 좋아하는 맛, 이 중간에 마음에 허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먹는 분도 있지만은 그때 찾는 음식은 절대로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지 않아요.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구별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허기가 느낄 때 여러분들은 과식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입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하여튼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돼 있다. 이게 이제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치유의학, 뭐 통합의학, 통합해서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마인드하고 바디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의학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피릿으로 넘어가면은 대부분 종교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영역이 해결이 돼야만, 특히 암같이 유전자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이 스피릿은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이 스피릿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가 옳아, 이게 시비가 막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스피릿이 보여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명상이에요. 모든 명상은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순간순간 생활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생각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면은 뭐 과로도 되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중간중간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릴렉스 반응이 나와요. 이게 릴렉스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에 이때의 스피릿이 릴렉스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마음으로 병을 치료했다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돼서 같이 현대의학하고 같이 치료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생각을 갖고 하는, 내가 막 이렇게 괴롭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또 노력을 해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것을 딱 내려놓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있다 보면은 아까 호흡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감각 하나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스피릿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피릿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핵심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의학이냐면은 마인드하고 바디까지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전에도 의료가 그 두 가지를 치료했는데 이 스피릿을 그때 당시는 신의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은 신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신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스피릿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하나의 조류가 형성되기도 하고, 나를 열심히 찾다 보면 스피릿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 보는 것은 명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명상을 통해서 스피릿을 보는 것은 오랜 기간을 하셔야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